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중국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내렸습니다. 주요 정치 행사죠. 정협과 전인대 양회를 앞두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통화전쟁에 확실하게 무장해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6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디자인도 또 각종 최고 기술 사양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띈 것은 독자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무장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융과 정보기술, IT의 변화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전통 금융권도 이제 IT 기술로 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IT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까지 영역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인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전쟁과 융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무장입니다. 세계 최대의 모바일 행사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가 오늘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천여 개 이동통신사 또 휴대폰 제조사들이 참여해서 역대 최고 규모로 꾸며지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의 왕좌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공개한 삼성의 갤럭시 S6 정말 전 세계적인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바르셀로나 현지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서 생생하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는데 중국 인민은행이요.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정치 이벤트죠. 양회를 앞두고 단행된 것이라서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한 속내 그리고 내일부터 열리는 양회 이후에 중국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증시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증시 어땠나요? 오늘 양시장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은 11포인트 정도 올라서 1996.8, 2000에 금방 임박해서 끝났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코스닥은 마이너스 2.75포인트, 621.81로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한 138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히려 한 346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끌어다니는데 일조를 했고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다 매도를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시장 자체는 화려하긴 하지만 코스닥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이 씁쓸한 하루였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문 기사에 정점이다, 최고점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금방 조정받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만큼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 28일 날 중국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11월에 내린 이후에 두 번째인데 그 3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내려서 거의 한 3-4개월 만에 0.5%포인트를 내렸다는 그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세가 될 것이다. 중국의 예. 유동성이 펼쳐지면서 이런 장이 나타나면서 거래소의 대형주, 특히 이제 조선주 쪽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컨텐츠상 발주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발표했던 갤럭시 S6 엣지 같은 경우가 네.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아니 외신들이 정말 호들갑스럽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는 애플의 아이폰 6 자체를 6에 대항할 만한, 오히려 능가할 만한 유일한 제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66,000원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타 관련된 쪽이죠. 그러니까 즉 갤럭시 S6와 S6 엣지에 적용이 된 메탈 케이스를 예. 만드는 회사, 플렉스컴이라든가 에스코넥 같은 회사들이 하한가를 들어갔고요. 또 하나는 아몰레드 패널을 또 만드는 쪽,
또 뭐 ICT 같은 것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식시장의 화두는 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이렇게 두 네. 가지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가 글쎄요, 이게 더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재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일단 그동안에 갤럭시 S6 관련돼서 무선 충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번에 그 S6와 S6 엣지가 발표가 되면서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그 예상 판매 대수를 더 늘렸습니다. 보통 한 4,200만 정도 팔릴 거라고 봤는데 관계 기관 쪽에서는 5천만 대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렇게 뭐 쉽게 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뭐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이 좀 나와야 되겠지만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의 양대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양회가 열리는데요. 예. 내일이 정협이고 5일부터 전인대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 부분에 앞서서 중국이 먼저 금리를 내렸다는 부분 자체는 중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그동안에 코스닥의 강세가 상당히 셌었는데 이제는 코스피 쪽에서 경기 민감도 쪽으로 좀 매기가 옮겨올 수도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중국의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중국 금리라는 자체가 보게 되면 사실 지금 글로벌리하게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까지도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양적 완화 정책, 유동성 강화 정책을 펼친다면은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중국 관련주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학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반대적으로 어떤 좀 긍정적인 쪽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양날의 칼처럼 업종별로 조금 분류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출발은 굉장히 좋은 3월이네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은 좀 분위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경제 지표들은 안 좋은 것들도 좀 발표가 되고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네. 이제 경제 지표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추가적인 부양에 대한 기대, 예. 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뭐 오늘 지금 발표가 된 1월 산업활동 동향 수치가 보면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 1월 전체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7%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이게 22개월 만에 지금 가장 나쁜 수치라고 하고요. 오, 네. 또 광공업 생산 증가율은 마이너스 3.7%입니다. 이거는 3개월 만에 지금 감소세 전환이자 또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였던 2008년 12월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추락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좀 이제 감안해야 될 변수들이 있는데 네. 작년 12월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12월이 이제 5년 3개월 만에 가장 좋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전월 대비로 하니까 이제 그 기저효과로 인해서 예. 1월이 굉장히 부진한 측면이 있었고 특히 이제 1월 같은 경우에 1월 2일에 자동차 선박 이런 대형 사업장들이 휴무를 했고 이런 좀 특수한 요인들이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기존의 성장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특별히 1월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보면은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또 미래의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역시도 1포인트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좀 혼조세라고 할까요? 네.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전체적으로 좀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오늘 한국은행이 1월 국채 수지도 발표를 했는데 네. 물론 경상 수지 자체는 69억 달러 흑자니까 꽤 많은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수출이 455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가 줄었고요.
수입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6.9%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축소 지향형, 이른바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물 경기의 흐름은 물론 1월 수치 하나만 가지고 경기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흐름이 별로 좋지 않게 돌아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경상수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우려가 섞인 해석을 하신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마이너스, 물론 이제 그 월별로 비교를 하다 보면은 뭐 휴무일이 며칠이었느냐, 네.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파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하죠. 사실은 예. 이 전년 동기비나 전 분기 대비 이 수치에는 상당한 그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활동 동향, 국제수지 동향 지표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경기가 후퇴다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않더라도 네. 상승세에 상당한 걸림돌이 있고 굉장히 좀 힘겨워 보이는, 회복세가 굉장히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비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은 정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또 인하했어요. 네,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럼 뭐 한해는 손 놓고 있느냐 이렇게 기획 기사를 쓴 오늘 조간도 좀 본 것 같고요. 네. 예, 금리 인하 압박은 정말 거세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대대적인 양적 완화를 이미 선언한 상태고요. 네. 일부 유럽의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뭐 이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까지 상징적인 그렇죠. 수치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가 있는 상태인데 지난 토요일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주말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준율 낮췄고 또 이번에 금리까지 낮추고 중국의 이른바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 굉장히 지금 아무튼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빼고는 사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원래 작년에 옐런 의장이 얘기할 때는 금년 4월에서 6월 정도를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좀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인하 시점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시 완화 기조로 쪽으로 출구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완화 기조로 돌아서는 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인데 거기다 1월 수치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나쁘게 나오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더 낮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산업활동 동향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7월하고 9월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에 대해서 보통 이제 금리 인하 효과는 한 3분기 내지는 4분기가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작년 여름에 있었던 금리 인하는 아마 그 올 2월 2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물론 판단은 한국은행에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부는 금리 인하를 결코 와닿지 않는다. 해준다면 고맙겠다라는 뜻을 네.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로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얼마 전이었나요? 최경환 부총리가 한번 지금은 금리 인하보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채권 시장이 요동을 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정부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꺾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의 문맥을 보면은 금리 인하를 뭐 반대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었고요. 네. 구조개혁이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 정부로서는 뭐 언제든 금리만 인하만 해준다면 오케이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데 글쎄요. 한국은행은 좀 분명히 난색입니다.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네.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 1월만 하더라도 원래 겨울철에는 이사가 없지 않습니까? 1월 달에는.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자금 수요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원래 연말에 늘었던 가계대출이 1월달 되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아니라 감소세로 나타나게 되는데 금년 1월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지금 4천억이 늘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계부채를 문제를 두고
과연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은행도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 카드를 더 이상 선뜻 뽑기 힘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통위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런 말을 또 분명히 했었잖아요.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지금은 좀 부적절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전쟁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뭐 금리 낮추면 경기에는 뭐 분명히 실보단 득이 있겠죠. 당장의 효과는 또 나타날 수가 득은 있고요. 있는데 예. 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지금 다른 요소들 네. 지금 바로 이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렇죠. 가계부채 문제는 좀 정말로 조심스럽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이 신입사원 채용 방식을 막 바꾼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전달해 주시죠. 예, 국내 두 번째로 큰 회사니까 이제 아마 이 취준생들, 네. 취업준생도 관심이 많을 텐데 이제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입사원 공채를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영어 회화 능력 평가를 강화하겠다. 어려운데요. 네, 또 다른 특징은 서류 전형에서 예.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란을 없앤다. 이른바 네. 스펙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냥 나열식 스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 차례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오히려 좀 더 실용적인 네. 업무에 도움이 되는 영어 회화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겠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1부 내내 금리 얘기, 중국 기준금리 얘기, 또 하나 한 게 있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갤럭시 S6가 발표된 자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세계 최대 모바일 행사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앞서서 공개가 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졌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공개한 제품이 프리미엄 시장의 왕좌를 되찾아올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그쪽 현지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발표가 되면서 현장을 달구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성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네, 게릴라 경제 현장 공공운수 노조 비전국장님과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이 어린이집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장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부모님들 중에서는 CCTV 설치가 언제 되냐 서로가 약간 오해도 더 많이 생기고 불신도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보육교사 분들이 떠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원래 보육교사 선생님들 이동이 잦으세요. 20만 중에 1만 5천 정도가 이동을 하시는 편인데 이번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10년차 이상 선생님들이 현장을 떠나고 계신 문제 때문에 저희가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의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업무 환경은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12시간 근무하시는데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온전한 정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시스템 어떤 게 가장 문제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죠? 가장 높은 교사들 아동 비율하고 보육교사들이 아이를 돌본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문제라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애 첫 교사잖아요. 그럼 그 노동을 되게 고귀하게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열악한 임금을 준다던가 보육교사를 자기 종부리듯이 부린다던가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거죠.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보육은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실제로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매우 적습니다.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이 5%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까지는 올려주고 보육교사들의 뭐 노동 조건 좀 개선해주고 그래서 실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2015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관전 포인트는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라고 하는데요.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이 됩니다. 이 전시 첫날부터 삼성이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이 앞서서 공개를 했는데 이 갤럭시 S6가 정말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제품들, 그러니까 다른 업체 다른 제품들도 다들 많이 소개가 될 텐데요. 현지 분위기 어떤지 진짜 현지에서 생생하게 목소리를 들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지에 나가 있는 GD넷 코리아의 정현정 기자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시죠? 멀리 가셨는데 취재거리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을 텐데 일단 이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끌진 않았던 것 같은데 행사에 네.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MWC는요, 세계 이동통신사 연합회 GSMA에서 주최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분야 전시회입니다. 올해는 바로 오늘이죠. 현지 시간 3월 2일에 개막해서 오늘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올해 MWC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1,900곳 이상의 업체 참여를 하는데요.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 통신장비 제조사들을 비롯해서 주요 IT 업체들이 모두 모입니다. 네. 행사 규모는 지난해에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는데 올해 다시 이걸 경신하면서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주로 MWC가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모이는 통신기술 전시회였는데 점점 주요 모바일 제조사와 IT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신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다 기사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지금 참석한 유명 인사들은 누구누구 있나요? 지금 전담 마크 누구누구 하실 거예요? 네. 올해 MWC 방문하는 좀 주요 글로벌 인사들 중에서는 우선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눈에 띄는데요. 네. 주커버그는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기조연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네, 최대 이동통신 행사인 만큼 뭐 AT&T나 차이나 모바일, 오렌지텔레콤 같은 전 세계 이동통신사 경영진에서 총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관심이 많은데요. 올해는 통신 3사 수장들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그중에서 국내 CEO로는 유일하게 KT 황창규 회장이 행사 둘째 날인 3일 5G 통신과 그 이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고요. 네. SK텔레콤 장동현 사장님도 취임 이후 처음 MWC를 찾고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님도 행사장을 방문합니다. 또 국내 휴대폰 제조사 중에서는 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지휘했던 신종문 삼성전자 사장이 대표적이고요. 네. 새롭게 LG전자 휴대폰 사업을 책임지게 되는 조준호 사장도 지난해 말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국제행사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현장 분위기는 뭐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이 바로 개막일인데요. 네. 어제 개막을 앞두고 전시가 열리는 피라 그란비아 전시장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뭐 개막 전인데도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내부에서는 뭐 전시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마지막으로 부스 설치를 분주하게 진행하고 있었고요. 네. 또 행사 등록을 위해서 등록 부스를 찾은 참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전시장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도 뭐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행사를 알리는 광고판과 깃발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 그 공항에서부터 행사장 이르기까지 광고하는 것들도 돈 많이 내고 광고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6 언팩이라고 네. 하는데 공개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신정민 사장님이 뭐 말도 멋지게 많이 하셨던데 어떤 제품을 어떤 식으로 소개를 했는지 일단 좀 들려주세요. 네, 개막에 앞서서 자체 신제품 발표 행사 언팩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신제품 갤럭시 S6와 양면의 엣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S6 엣지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제품이 갤럭시 S 시리즈로는 6번째 제품인데요.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지난해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또 보급형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공세에 치이면서 조금 사면 초과에 빠진 상황에서 좀 계속해서 스마트폰 시장 우위를 지킬 수 있을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제품이었기 때문인데요. 네. 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도 되게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으로 좀 제로라는 프로젝트명을 사용하면서까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모든 부분에서 좀 기존 스마트폰과 차별화하겠다 고심하는 적이 엿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정 기자도 네. 이 갤럭시 S6 만져보셨어요? 네, 직접 만져봤습니다. 어때요? 뭐 사실 제품이 정식 공개되기 전에 국내 매체들을 통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 대부분 공개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김이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네. 실제 제품은 좀 기대 이상이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저 역시도 디자인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디자인이에요. 네. 디자인 어떤 점이요? 기존 갤럭시 시리즈는 주로 플라스틱 소재에 좀 익숙한 디자인들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메탈과 유리 소재를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디자인 변화를 꽤 했어요. 또 그동안 배터리가 분리되는 형태의 디자인을 고수를 해왔는데 그렇죠. 이 역시도 일체형 배터리를 탑재를 해가지고 좀 변화를 줬습니다. 예. 그러면은 애플의 네. 아이폰하고요. 저는 네. 애플의 아이폰 6를 보니까 이게 정말 갤럭시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이 갤럭시도 아이폰화가 되면서 서로 굉장히 비슷해지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일체형 배터리라던가 메탈 소재 또 전후면에 유리 소재를 적용한 것들은 뭐 기존의 아이폰 4라던가 아이폰 네. 6와 좀 상당 부분 유사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라든지 무선 충전 같은 신기능을 탑재를 해서 좀 아이폰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뭐 그 시연도 했나요? 실제로? 직접 시연은 안 아직 했고요? 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 현장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결제 플랫폼이 탑재가 되지 않아서 네, 시연은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짧게 여쭤볼게요. 갤럭시 S6하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갤럭시 S6 엣지는 뭐가 다른 거예요? 네, 디스플레이가 다른데요. 갤럭시 예. S6는 기존의 평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요. 네. 갤럭시 6 엣지 같은 경우는 양 모서리가 살짝 꺾인 커브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갤럭시 S5 나왔을 때 그렇게 혹평을 하던 외신들이요. 왜 이번에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호들갑스럽게들 칭찬에 나서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좀 기대 이상의 제품이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외신 반응 살펴보면 월스트리트 저널도 신제품을 보고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시도다. 네. 지금까지 만든 가장 아름다운 폰이다. 호평을 하기도 했고 또 IT 매체 슬래시 기어는 삼성을 지구상에서 가장 엣지 있는 스마트폰 제조사라고 재치 있게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들의 관점에서도 제품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군요. 예. 근데 너무 삼성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LG전자도 참여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사들도 이번에 네. 참여를 했잖아요. LG전자는 이번에 어떤 제품으로 좀 주목을 끌려고 하고 있나요? 네, LG전자는 이번에 좀 전략 스마트폰보다는 스마트워치를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네. 어제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먼저 제품을 좀 공개했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요.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처음으로 LTE 통신 모듈을 탑재해서 자체적인 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LG 워치 어벤 LTE가 있고요. 예. 또 디자인, 진짜 시계 같은 클래식한 디자인 멋을 살린 LG 워치 어베인 두 가지 종류가 좀 주력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예. 이제 행사 기간 중에 자동차 업체 아우디와 협력을 해서 어베인 LTE로 자동차 재현하는 신기술도 좀 시연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격 제트 작전이라고 옛날 드라마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죠? 그거 보면은 네. 그 정말 80년대 드라마였는데 그 시계에다 대고 자동차를 부르거든요. 지금 네.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아우디 차가 뭐죠? 기어 워치인가요? 이거는? 네, LG 워치 워치에다가 어베인입니다. 네. 어베인에다 얘기를 하면은 달려올 것 같은데요. 네, 다양하게 좀 연동되는 모습을 시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국내 통신사들 아까 황창규 사장이 네. 5G 네. 공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를 한다고 했고 또 사물 인터넷 네.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좀 발표를 할 것 네. 같은데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아무래도 가장 큰 경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5G일 것 같은데요. 네. 5G는 현재 LTE보다 100배 빠른 속도가 기대되는 기술입니다. 예. 2020년에 상용화를 앞두고 지금 표준을 정하는 단계여서 어느 때보다 이를 선점하려는 경쟁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물 인터넷이나 금융과 IT의 합성어자 핀테크 같은 네. 차세대 모바일 시장 청사진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 위치 기반 서비스, 네. 빅데이터 같은 5G 기반 플랫폼 전략을 공개하고요. KT는 5G의 기반 기술이 되는 10기가 인터넷을 비롯해서 공연장 같은 통신량이 많은 지역에서도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들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또 LG U+는 LG전자와 함께 실제 집처럼 전시관을 꾸며서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를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홈 기능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설명들도 좀 많이 선보이게 되는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중점을 두고 취재를 해보실 만한 아이템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모바일 전시회인 만큼 스마트폰 신제품들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LG전자라든지 화웨이, 레노버 같은 상위권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도 특히 볼거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LG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워치 외에도 보급형 스마트폰 라인업 4종을 새로 공개를 하고요. 중국 업체들 중에서는 화웨이가 최대 규모 전시 부스를 마련하는데요. 예. 이미 이제 개막 전날인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웨어러블 기기 3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주력으로 내세운 스마트워치, 화웨이 워치를 공개하면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제품들과 직접 비교를 하면서 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네. 이 밖에 대만 HTC도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원 M9을 공개하고요. 일본 소니도 보급형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중국 샤오미는 네. 부스가 어때요? 뭐 가지고 나왔던가요? 샤오미는 MWC의 전시 부스를 차리지 않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좀 신생 업체다 보니 네. 좀 MWC 참여를 하기에는 부담이 그렇군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휴고 바라 샤오미 글로벌 담당 부사장이 예. 기조 연설에 참여를 하니까요.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구글 출신이죠. 휴고 바라. 네, 맞습니다. 샤오미가 부스를 차리지 않는다는 거는 전 모르고 있었네요. 예. 그렇죠. 네. 저 이건 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이 정 네. 기자님 보셨을 때요. 지금 갤럭시 S6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애플이 이 아이폰 6를 내놓으면서 다시 또 이 반전을 했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갤럭시 S6가 애플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지금 분위기라면은 여러 가지 신기술들, 또 디자인도 멋지고, 네. 예,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애플은 특별히 소개할 만한 게 없나요?
애플은 원래 이런 대규모 박람회에는 참가하지 않고요. 자체 뭐 대규모 개발자 행사라든지 네. 자체 행사를 통해서 신제품을 공개를 해와서요. 예. 애플은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네. 삼성전자 갤럭시 S6가 애플을 이길만 한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상당히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D넷 코리아의 정현정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도 세계 경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자로 내든가요? 워렌 버핏이 연례 주주 서한을 발표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투자로 돈 버는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이 버핏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투자의 대명사.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알려져 있는데 예. 이런 사람이 앞으로 투자로 돈을 못 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서 이 네. 버핏을 멘토로 삼고 있는 이 투자자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버핏이 그 앞으로 이제 지금 뉴노멀이라는 이 경제 상황에서 그 동안은 자기가 한 50년간 뭐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을 얻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앞으로는 예전만큼 돈 벌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경제가 앞으로 좀 기업들이나 이런 실적들도 좀 의문시되고 이런 뉘앙스를 좀 깔고 있는 것 같고요. 버핏이 이제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그 투자로 해서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 모델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뭐 돈을 벌면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좀 했고요. 예. 그거는 앞으로 자기가 투자를 해도 수익이 재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은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버핏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배경을 좀 보면요. 네. 버핏이 한 50년간 계속 그 진짜 불패 신화를 거뒀었는데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작년엔 어땠나요? 예, 작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을 일단 보면은 4분기에 기대 이하의 실적을 이제 보였고요. 4분기 순이익이 17%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뭐 예상에 훨씬 미달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계속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 버핏이 투자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예. 좀 가끔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테스코, 영국의 그 월마트라고 하는 테스코에 그 투자했다가 이게 작년에 50%나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큰 손해를 봤고요. 이 버핏도 이 투자에 대해서는 자기가 큰 실수했다 이렇게 네. 이제 인정을 했고 또 IBM 같은 경우에서도 한 2조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고요. 이 버핏이 이제 콜라 매니아라서 코카콜라에도 이제 오랜 기간 투자를 했는데 이 콜라 이 투자에서도 좀 재미를 보지 못했다. 네.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는 것 같네요. 정말 버핏도 이제는 투자를 돈 벌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줄 몰랐고 네네. 배당도 하지 않았었는데 원래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버핏이 올해 84시죠, 나이가. 네네. 정말 제가 한 10여 년 계속 봤던 게 후계자는 누구인가 이런 기사들 많이 썼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후계구도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실제 네. 그런가요?
예, 버핏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이겁니다. 나와 이사회는 차기 CEO를 이미 선정했다. 뭐 예전에도 네. 이제 했던 얘기지만, 네. 내가 뭐 만약에 죽거나 물러나면 곧바로 그 사람이 CEO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 이재용 부장님 거기까지는 늘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예, 늘 얘기됐던 건데 예. 한 가지 힌트가 더 있는 게 이 네. 찰리 먼거라고 부회장. 버핏의 이제 오랜 친구이자 예. 이 동료인 찰리 먼거가 별도로 이 주주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 후계자의 이름이 나왔어요. 어떤 예, 이름들이 뭐 여러 언급이 사람이 되나요? 그동안 있었는데 2명으로 지금 압축됐고요. 예. 아지트 자인이라는 버크셔 해서웨이 재보험 사업부 대표, 네. 그리고 그레그 아벨이라고 이제 에너지 사업부문 대표, 이 두 사람이 이제 거론이 됐고요. 그동안 좀 거론이 됐었던 매튜 로스,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은 버크셔의 이제 철도자 회사 벌링턴 노턴 산타페를 이끄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이제 후보군에서 빠지게 됐고요. 이번에 실적이 아주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압축이 될 것 같고요. 예. 아지트 자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인도 출신이고 버크셔의 재보험 분야를 재건해서 좀 신뢰를 얻었다고 하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에너지 부분을 좀 성장시켜서 좀 인정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연례 주주 서한이 이제 보통 한 3월 1일쯤에 나오고 네. 5월 1일에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총을 합니다. 거의 잔치에 가깝죠? 예, 잔치에 가까운 회의가 있는데 지금 이 연례 서한에서 몇 가지 이슈들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 주총은 더더욱 세계적인 관심을 끄는 후계자 문제라든가 지금 투자 시대가 끝났다는 이런 네.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지트 자인 그리고 그레그 아벨 둘 다 결국은 버크셔 해서웨이 산하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키워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준비를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5월이 또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커피 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예, 이제 작년에 한 50% 넘게 이제 커피 값이 올랐는데 이 커피 값이 오른 게 이제 브라질에서 아주 심각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네. 예, 브라질이 뭐 잘 알려져 있듯이 세계 최대의 커피 생산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뭄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 상황입니다. 요즘에 브라질의 가뭄이 좀 해소됐다고 하고요. 최대 커피 산지인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 지난달 2월 첫 3주일간 강수량이 예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커피가 앞으로 좀 제대로 생산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서 커피값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전망이 있고 실제로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이 거래되는 아라비카 커피 원두 선물 가격이 한 달 동안 13%나 떨어졌다고 하고요. 이게 한 달간 하락폭으로는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라고 하니까 네. 이것도 이제 커피 가격도 변곡점에 지금 들어선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헤지펀드 이런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커피값 상승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돈을 좀 빼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돈이 빠져나가면 더 이제 설상가상으로 커피값 하락세가 더욱 좀 가파르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커피 소비자들은 좋아할 얘기인데 네. 브라질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커피값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피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뭐뭐 어려운가요? 어떤 것들이? 경제 성장률 문제가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좀 불가피하다고 그러고 네. 여러 가지 경제 금융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7% 이상 오른다고 하고 지금 세계적인 저물가 상황에서 그러게요. 7%면 거의 지옥 수준인데 올해 전기세 인상도 예고돼 있고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또 통화가치 폭락, 해와라 10% 이상 하락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물가 더 오르게 되고 네. 또 각종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그리고 브라질의 최대 석유업체라고 하는 페트로브라스의 네. 이
부패 스캔들이 이제 터지면서 투자도 제대로 안 되고 재정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브릭스 중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교하면 인도보다는 좀 중국을 더 쳐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과 이제 인도는 그럭저럭 이제 잘 나가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경제 환경이 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면 초가네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조금 전에는 브라질 얘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해요, 경제가. 중국도 쉽지는 않습니다. 7% 이상의 고성장을 해오던 것이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의식해서인지 지난 주말에 3개월 만에 중국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하를 했습니다. 전국 인민대회, 전인대 그리고 정협, 양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3부에서는 이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그리고 양회에서 발표될 경제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 경제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를 통해서 남겨주셔도 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